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거대한 정복의 시작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미국 축구의 문을 열었고 손흥민이 그 중심을 장악하자 이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또 다른 천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등번호 10번이자 월드컵 득점왕 출신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입니다. 127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기록하며 지네딘 지단과 안첼로티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왜 수많은 제안을 뿌리치고 미국 LA행을 결심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세계 축구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전율 돋는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리슛 한 방으로 골든부트를 거머쥐었던 그 천재. 레알 마드리드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무려 7,500만 유로, 우리 돈 1,274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지단 감독 체제에서 입지가 좁아진 그는 뮌헨과 에버턴, 심지어 카타르와 브라질까지 떠돌며 한물간 스타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시절 그는 대한민국 중원의 핵황인범과 함께 뛰며 다시 한번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하메스는 황인범의 성실함과 실력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메스가 다시 아시아 선수, 특히 손흥민 같은 압도적 리더와 뛰기를 갈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그때였다고 말이죠. 본문 파트 2 LAFC가 하메스를 절실히 원하는 이유 315-545 BGM 분위기가 고조되며 묵직한 베이스 사운드. 왜 하필 지금 LAFC일까요? 바로 손흥민 고립 작전을 타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MLS 사무국은 이례적인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LAFC가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의 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공을 배달할 두뇌가 부족해 손흥민이 하프라인까지 내려오게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멕시코 리그를 떠나기로 결심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10개, 20개의 어시스트를 줄 자신이 있다. 하메스는 단순히 이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의 가장 날카로운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손흥민의 파트너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손흥민 효과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메스를 노린 것은 MLS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단들은 하메스에게 지금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백지 수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메스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메스는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쌓아온 그 위대한 기록과 리더십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다. 이제는 역사에 남을 팀에서 역사에 남을 선수와 함께 뛰고 싶다. 이것이 하메스가 LAFC행을 결심하며 남긴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단과 앙리를 보며 자랐던 천재가 이제는 동양에서 온 캡틴 손흥민을 자신의 마지막 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이런 기적 같은 서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송곳 같은 패스가 손흥민의 발밑에 떨어지고 손흥민이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드는 그 전율 돋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아시아의 자존심과 남미의 천재성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이제 선수 한 명의 가치를 넘어 전 세계 월드클래스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대한 중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 축구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겨오고 레알 마드리드의 10번마저 조력자로 만드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 압도적인 무게감, 우리는 그저 이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 하메스 로드리게스마저 매료시킨 손흥민 선수의 위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두 천재가 합작할 LA의 새로운 시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작년에 메시에게 우승을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를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한마디가 지금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미국 MLS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선 손흥민. 그가 사석에서 던진 이 자신감 넘치는 농담 섞인 선전포고는 단순히 한 선수의 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49년 동안 야구의 성지였던 미국이 이제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두 거인에 의해 축구의 제국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알리는 최후의 신호탄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의 왕좌를 정조준한 손흥민. 단 13경기 만에 미국 리그를 초토화한 그가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압도적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메시를 넘어 MVP와 우승컵까지 독식하겠다는 손흥민의 소름 돋는 계획과 그를 바라보는 미국 현지의 미친 반응을 심층 분석합니다. 불과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향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3개월 만에 그 모든 조롱을 침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3경기 출전, 12골 4도움. 명백히 이것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인간의 수치가 아닙니다. 매 경기 평균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MLS 올해의 골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베컴, 질라탄, 메시 등 수많은 스타가 미국을 거쳐갔지만 손흥민처럼 리그에 도착하자마자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낸 선수는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메시의 유일한 대항마로 손흥민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43골 25도움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록으로 팀을 우승시킨 메시조차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LAFC 공식 팟캐스트 진행자 마리오 루이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역사가 메시의 왕좌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품격 자체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오프시즌 중 토트넘을 방문했을 때 옛 동료에게 던진 한마디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밝혀지며 현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년엔 메시에게 양보했지만 다음 시즌엔 우리가 정상에 설 거야.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가진 철저한 계산과 자신감에서 나온 승리 선언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그 막판에 합류하여 호흡을 맞출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며 메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이제 프리시즌부터 팀과 온전히 함께하는 손흥민에게 적응 기간이라는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리더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마리오 루이스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발언은 팀 분위기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감을 내비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실제로 LAFC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의 승부욕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으로 야구장에서 조용한 전설을 쓴다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동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야구 배트를 내려놓고 축구장으로 달려가 7만 7천석을 매진시키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승리 지상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2월 22일 손흥민과 메시의 정면 충돌로 향합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값이 책정된 이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미국 축구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단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메시를 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낮은 평가 그리고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단돈 1,000원에 거래되던 모욕적인 상황들을 오직 실력으로 되갚아주려 합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지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된 신체 능력에 이제는 경기를 읽는 노련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메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손흥민은 그 기술의 압도적인 속도와 양발 슈팅이라는 파괴력을 더했다.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른다면
MVP는 메시가 아닌 손흥민의 차지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바로 어제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국 전 그는 팬들에게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메시의 왕좌를 찬탈하겠다는 비장함과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을 위해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함성 속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 스포츠 149년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의 목격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신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던진 양보했다는 농담 섞인 진심.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얻은 영광의 흉터 같은 자신감입니다. 1,000원에 팔리던 정보와 조롱 섞인 기사들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LA의 뜨거운 잔디 위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왜 미국인들이 오타니의 홈런보다 손흥민의 질주에 더 큰 함성을 내뱉는지, 왜 메시조차 손흥민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메시를 넘어 MLS컵 우승과 MVP까지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이 담대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는 2월 개막하는 MLS, 손흥민은 정말로 메시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흔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른바 오픈런 현상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패션계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견고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회장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샤넬의 고위 임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훈련장 앞에서 서성이고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친필 편지를 들고 호텔 로비를 지킵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은 직접 전용기를 띄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브랜드 위에 브랜드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명품 제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충격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악시켰는지 아주 내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패션계의 역사책이 다시 쓰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이적을 확정 지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의외로 스포츠계가 아닌 금융계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행보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박는 수준이 아닙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이 가져올 글로벌 팬덤과 와이어바알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것은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버버리, 랄프 로렌, 투미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완판남의 위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무심하게 걸친 코트 한 벌이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명품 회장들은 이제 그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가 미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줄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 직무유기다. 그렇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는 이 거대 공룡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훈련장 앞으로 달려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침체된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장의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AFC의 훈련장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인근. 평소라면 학생들과 선수들만 오가야 할 이곳에 검은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어사의 부회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프랑스 비사의 마케팅 총괄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달라며 땡볕 아래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플런이라 부르는 현상.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명품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180도 뒤집혀 재현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완벽한 전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흥민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억 단위의 계약금과 한정판 선물 공세에 흔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입니다. 팀 훈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명품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 제안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시계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진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임원이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절마저도 품격이 달랐습니다.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일화가 퍼지자 오히려 명품 업계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델이다. 그의 우아함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명품 회장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갖고 싶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입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입니다. 모두가 손흥민 개인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영리하게도 손흥민이 속한 팀인 LA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광고 촬영은 거절했지만 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활동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바알리의 전유나 C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모델로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LA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가 연결할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와이어바알리와 LAFC가 함께 준비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교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명품 화보를 찍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바알리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려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정성과 연결을 택한 전략이 손흥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샤넬 회장도 루이비통 회장도 갖지 못한 손흥민의 시간. 그것을 얻어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읽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땀방울만 흘리는 한 청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기에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업에 미쳐있는 열정,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격.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명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놀라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샤넬조차 줄 서게 만든 남자 손흥민. 그의 새로운 도전이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